그러니까 저는 고려의 11 행정사 사무소의 임면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학교 폭력과 관련한 내용을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그 쟁점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목을 보시면 피해자가 교문 밖으로 학교 폭력 대응 미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교 폭력은 예방을 해서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상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이 발생을 했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 회복과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그 행위에 대해 합당한 처분이나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다거나 피해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도록 교육 현장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그 행위에 합당하는 처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행위에 합당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과도한 처벌이나 처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 사실관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해 동급생 3명으로부터 괴롭힘과 따돌림에 시달려 온 중학생 A군은 결국 다니던 학교를 나와야 했다.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A군은 신체적인 아픔보다 더 큰 정신적인 고통을 겪다 결국 피해자임에도 학교를 옮겨야 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례, 이런 일이 있었다. 예, 개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같은 해 남학생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던 고등학생 B양은 가해 학생들과 분리 조치가 되지 않으면서 2차 피해를 호소했다. 학교와 교육당국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B양은 결국 자신의 억울함을 직접 온라인을 통해 알려야 했다라고 두 번째 사례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에 대해 이 사례는 실제로 발생했고 언론 보도된 사례인데 이러한 학교 폭력 사례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기술한 내용을 보시면 학교 폭력 학생들의 교육 당국의 미흡한 대처로 2번 울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학교에서의 학교 폭력 발생했을 때 그 흐름을 이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학교 폭력이 신고 등을 통해서 이제 학교 폭력이 접수가 되면, 그러면 1차적으로 그 학교장이 이 학교 폭력 사안을 이제 책임하에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학교 폭력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의무인데요. 의무. 그 학교 폭력 이제 피해를 야기한 그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분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의무. 분리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긴급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를 할 수가 있고,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 조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규정은 이 가해자에 대해서 분리,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렇게 있고 이제 그 가해자하고 얼굴 이제 이렇게 보면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제2차 피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가해자를 이제 분리시키는 것이죠. 이것은 학교장이 이제 분리를 시켜야만 합니다. 이것은 의무인 것이고, 긴급 조치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피해 학생의 보호나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 조치를 학교장이 판단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학교장의 이제 재량권인 것이고, 이 재량권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학교장은 여기서 고민이 되는 것이, 학교장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실관계, 가해 학생, 피해 학생조차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긴급 조치, 출석 정지라든가 그 가해 학생에 대해서 출석 정지라든가 이러한 긴급 조치를 통해서 그 피해자하고 분리를 만약에 시켰다라고 하면 학교장의 그 긴급 조치권을 발동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켰는데, 출석 정지라든가 이렇게 긴급 조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과적으로 알고 봤더니 이것을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가 없고, 또는 이제 그 가해 학생이 가해자가 아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그 내용과 결과적으로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학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일이 처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학교 교육 현장의 문제, 그다음에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 이렇게 복합적인 이런 그 갈등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일도 양단하듯이 이렇게 뭐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하듯이 그런 해결책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보다는 깊이 생각해 볼수록 뚜렷한 대책이 뭐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학교 폭력이 접수가 되면 학교장은 가해자를 분리시키고 피해자한테, 그리고 긴급조치권을 발동해 가지고 출석 정지라든가 가해자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또 분리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안이 이제 조사가 되면, 학교 폭력이 어떻게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조사가 되면 학교 전담 기구에서 1차적으로 이제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이제 끝날 수 있는 거냐 아니냐를 이제 판단합니다. 판단을 해가지고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 가해자, 피해자, 보호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뭐라고 통보하느냐? 이것은 우리 학교 자체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넘기겠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것은 이제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이 사안을 넘기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심의해가지고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의결된 거에 대해서 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조치를 하게 됩니다. 조치를 뭐 전학이니 퇴학이니 이러한 그 조치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조치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이거를 소속 학교에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가해자, 피해자한테 이렇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근데 학교에 그 전담 기구에서 심의를 해보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피해 학생하고 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학교 내부적으로 학교 그 내부 종결 사안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고 그다음에 그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이제 보고하면 이제 종결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학교 전담 기구에서 판단했을 때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이다라고 충족된다라고 판단되더라도 그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고 부동의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것은 그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안을 심의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치 처분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가해자, 피해자, 학교장에게 통보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개괄적인 흐름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학교 폭력이 발생을 했고 학교에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이 교육 당국, 그러니까 교육기관인 학교하고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 등에서 하는 이제 그 대처가 미흡해서 두 번 울고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면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한 새 학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미 오늘 기준으로 하면 이제 개학을 한 지 며칠 됐죠.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 당국의 대응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약칭 학교 폭력 예방법에 따르면 학교 폭력 발생 시 피해 학생을 가해 학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학교 폭력 가해자 즉시 분리 제도. 여기서 그 언론사에서 그 즉시 분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즉시 분리는 이제 지체 없이 분리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즉시 분리해서 지체 없이, 그러니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분리해라라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학교장이 인지한 때로부터 이제 지체 없이 이제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학교장이 하는 것이고요. 또 학교장의 긴급조치 이것은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 이제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도 있고,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급조치 중에서 분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가해자에 대해서 이제 출석 정지 요구, 출석 정지를 하는 것이죠. 출석 정지. 그래서 보시면 각
학생 간 폭력을 인지할 경우 가해자 분리 즉시 지체 없이 분리입니다. 지체 없이 분리 제도에 따라서 최대 3일 동안 가해 학생을 별도의 장소에 격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 3일인 거죠. 이것도 원칙적으로 이제 민법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초일 불산입 첫날은 빼는데, 여기서 이제 초일이 또 산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치를 이제 분리 결정을 하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3일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3일. 그러니까 그 결정을 한 날, 조치를 한 날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격리시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제2차 그 피해 발생 우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분리를 시키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격리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미흡하고 피해 학생이 병원 치료 등으로 학교에 등교하지 않을 경우 분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가해 학생에 대한 격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학교장 긴급조치는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그리고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이러한 것은 학교폭력 발생 후에 학교폭력 대책이 빠졌네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입니다.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까지 학교장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학교장의 권한입니다. 학교장의 재량권 행사입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출석 정지죠. 가해자에 대해서 출석 정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분리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다. 이 뜻은 뭐냐면, 그렇군요. 뒤에 나왔네요. 학교장 재량에 맡게 되는 거죠. 법적 강제가 아닙니다. 학교장의 재량에 맡게 됐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해석한다면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학교장의 재량 판단 사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거에 대해서 의무로 규정을 해가지고 학교장이 여기서 출석 정지 만약에 해버렸다, 의무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가해자에 대해서 출석 정지 조치를 했는데 나중에 가해자가 아니더라, 또는 학교 폭력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결정이 나버리면 이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학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출석 정지 등 물리적인 분리가 아닌 이상 얼마든지 학교에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마주할 수 있어 실효성이 미비하다. 출석 정지라든가 뭐 그런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가해자 피해자가 이제 만날 수 있는 거니까, 학교 내에서. 그래서 여기서의 얘기는 실효성 차원으로만 본다면 출석 정지가 가장 확실한 이 긴급 조치 중에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교장 그런 입장에서는 이를 판단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심의를 맡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적지 않다. 이것은 학교 현장에 대한 얘기였고, 이거는 이제 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얘기네요. 학교폭력대책심의가 열리려면 교육당국이 위원을 소집하고 피해 및 가해 학생 부모와 참석 가능한 심의 날짜를 조율해야 하는 등 사전 절차에도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또 학교폭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검토해야 하고, 이것은 1차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현장에서 이제 그 사안 조사를 해서 이제 학폭위로 넘기면 학폭위에서도 이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증거 자료 등을 검토해야 하고, 피해자 및 가해자 대상 질의응답 등의 절차를 거치다 보면 심의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최소 몇 주가 소요된다. 어느 정도의 다소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는 겁니다. 학폭위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큰 셈이다. 이것은 이제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 보호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민감한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안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이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어서 그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1차적으로 피해는 입었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이 가해자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떨어뜨려야 되는데, 분리시켜야 되는데, 격리시켜야 되는데, 피해자가 학교에 갔는데 같은 반에 계속 가해자가 있고 계속 눈에 띄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이면서 또 2차 피해, 보복범죄라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이제 피해자하고 피해자의 보호자들이 굉장히 이제 그 분리를 해달라고 이제 그 요구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 사안이 학교에 그 학교 폭력이 접수가 돼서 학교장이 인지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분리를 시켜야 되는, 의무적으로 3일 이내에 분리를 시켜야 되는 그 지체 없이 분리시키는 제도가 있고 여기 써 있지만, 그 다음은 학교장이 긴급 조치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석 정지 같은 것이 가장 강력한 것인데, 그것은 가해 학생의 학습권 침해, 그리고 이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실관계가 그 변경이 된다거나 하는 등으로 이런 그 변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교장이 모든 것을 사실관계를 학교에서 조사한 결과 그 조사 결과가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최종적인 조치 결정권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학교장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적어도 피해자 측의 입장에서는 분리를 시켜라, 이게 1차적으로 가장 먼저 현장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더욱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그 주의 집중을 해서 이를 굉장히 좀 폭넓게, 그리고 이것을 좀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 학생을 학교 현장에서 같은 교실에서 보는 것을 그렇게 그 희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2차 가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학폭위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피해 학생하고 가해 학생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써놓고 있는 겁니다. 실제 A군의 경우 지난해 9월 학교폭력 사실이 드러났지만 학폭위는 11월이 돼서야 열렸다. 결국 A군은 학폭위의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장기간 등교하지 못했다. 더욱이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 학생 중 1명만 학급교체 결정이 내려졌고 이 중에서 1명만 학급교체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에 대해서 조치 결정이 됐는데 그 조치 결정의 그 내용이 학급교체라는 것이죠. 학급교체. 그리고 나머지 2명은 각각 교내 봉사 출석 정지 5일입니다. 출석 정지 5일은 5일 동안은 출석이 정지되지만 5일이 경과하면 이제 다시 학교에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피해자하고 같이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교내 봉사도 마찬가지죠. 교내 봉사하면서 또는 이제 수업도 같이 듣는 것이죠. 다른 조치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학급 교체, 이 학급 교체는 그 반만 바뀌는 거죠. 반만. 학교는 똑같은 거죠. 학교는. 그래서 이러한 조치 결정을 뭐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완전한 물리적인 분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왜냐? 퇴학이나 이제 전학이라든가 이런 것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리라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중점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사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의 분리뿐만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의 조치 결정, 분리의 효과를 가져오는 그러한 그 조치 처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은 경미한 처분에 그쳤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제주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폭위 심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교육당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해당 학교장에게 긴급 조치를 권고하는 것뿐이다. 이는 학교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긴급 조치를 내리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최종적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하게 되는데, 가장 강력한 것은 이제 퇴학 이런 게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조치 사항을 이제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이제 학급 교체하고 교내 봉사 출석 정지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은 그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1호가 서면 사과, 2호가 그 피해자에 대해서 접촉, 협박 금지, 보복행위 금지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3호는 학교에서 봉사하는 것이고, 학교에서 4호는 사회 봉사하는 것이고, 5호는 이제 그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받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6호는 출석 정지, 7호는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 처분을 받게 되면 다음에 학교생활 기록부에도 이제 기재가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1호, 2호, 3호의 경우에는 그 이후에 다른 폭력 사건, 학교 폭력에 이제 가해자가 이제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행하라고 한 것을 이행하기만 한다면 학생부에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기록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에 따라서 그 학생부 가해 학생 조치 사항에 따른 이제 삭제 시기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기도 하고,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 삭제되기도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졸업 직전에 학교 그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가지고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할 수도 있고, 이러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만약에 대학 입시를 두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이제 학생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지원을 할 때 수시 전형으로 지원하게 되면 이제 불리한 요소로 작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학교 폭력이 발생을 이제 했는데, 이에 대해서 그 최초에 학교 폭력을 인지했을 때 지체 없이 분리를 하고 학교장이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분리제도로서 효율성을 이제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조치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학교를 벗어나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가게 된다면 거기에서 이제 심의를 해서 이제 의결을 하게 된다. 그리고 조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에 대해서 학교하고 가해자, 피해자한테 통보를 이제 하게 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의 그 의결을 거쳐서 교육장이 처분을 하는, 그때까지는 모든 절차가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함이 없도록, 그래서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이나 공통적으로 이러한 절차 과정상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냐,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는 무엇이냐. 먼저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실에 대해서 신고 등으로 인지를 해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제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 피해자 공통적으로 이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의견이라든가 사실조사 또는 진술 등으로 이에 대해서 발생 사실에 대해서 전부 다 그 주장과 입증을 전부 다 증거를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에서 사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호자까지 다 포함해서 보호자 의견서를 제출한다거나 해서 학교에서 사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을 해라 라는 것이고요. 첫 번째가 그것이고, 두 번째는 학교에서 사안 조사를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건이 넘어가면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하게 될 건데, 이러한 심의 의결을 하기 전에 학부모나 다음에 관련 자료, 학부모 등이 이제 관련 자료, 의견서 등을 거기에 제출을 해서 그러한 것까지 반영이 돼서 고려가 되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의견이 고려해서 이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이제 어쨌든 거기서 심의해서 의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가해자 보호자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에 심의 의결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필요가 있겠다, 동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결국 이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 의결이 되고 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심의 의결된 그 처분에 대해서 조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조치 처분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그걸 검토를 하고 나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 회복, 그리고 가해자들이 가해한 내용에 비해서 너무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요.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가해자 입장에서는 나에 대한 조치 처분이 내가 한 행위에 비해서 가혹하다, 과하다,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가해 학생의 보호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동일하게 이 조치 처분이 너무 무겁다라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해 볼 여지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피해 학생 또는 피해 학생의 보호자, 그리고 가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의 보호자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을 하면 이에 대해서 그 절차 과정상에 있어서 이제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할 때, 그리고 심의 의결에 대해서 그 교육지원청에서 그 조치 처분에 대해서 처분을 실제 하면 그 처분서를 이제 검토를 하고 나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언론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쟁점 중심으로 간략하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